네, 우리는 현재 초등임용고시 기본이론 수학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한큐비 기본이론 수학과 강의에서 다루는 주제는 세 가지이죠. 바로 여기 비율 그래프에서 노란색, 주황색, 하늘색에 각각 해당하는 수학 교육론과 지도서 총론과 교육과정 원문입니다. 자, 이 중에서 수학 교육론과 지도서 총론 강의는 이미 마쳤고요. 자, 이 시간에는 수학과 교육과정 원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수학과 교육과정이 무엇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국가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수학 수업을 하실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자, 이것을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수학 수업을 하실 때 이 수학과 교육과정 원문을 통해서 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도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성취 기준이나 아니면 그 하위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인 수업 내용과 그리고 수업 방법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수학과 교육과정 원문을 근간으로 해서 교사용 지도서가 제작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교사용 지도서와 관련해서도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꼭 초등임용고시뿐만 아니라 향후 이 2022 수학과 교육과정 원문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대학교 강의 교재가 업데이트되어서 출간될 거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이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참고해서 연구활동 또는 논문을 작성하기도 하겠죠. 자, 이처럼 수학과 교육과정 원문은 여러 용도와 쓰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수학과 교육과정 원문을 공부하는 그 이유는 뭐죠? 네, 그렇죠. 초등임용고시 수학과 실전 문제를 알아맞히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제가 기본이론 강의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뚜렷한 학습 관점, 그 스키마를 유지한 채 수학과 교육과정 원문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학습 관점, 스키마 뭐였죠? 어디에 집중해서 우리가 교육과정 원문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네, 수학과는 성취기준 키워드가 가장 많이 출제되니까 성취기준의 중요한 키워드를 암기해야 하고요. 그리고 성취기준 하위에 있는 평방류 쪽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수학적 무슨 능력, 그러니까 2015 개정 이후 버전으로 표현하자면 수학 교과 역량에 대한 실전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학과 교육과정 원문을 공부할 때 포커스를 두어야 할 곳이 어디이냐? 바로 성취기준 키워드와 수학 교과 역량,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만 본다면 교육과정 원문은 여러분이 거의 공부할 게 없어요. 부담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 교과 역량은 2022 개정 버전으로 5가지이거든요. 5개 부담스럽지 않게 암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취 기준 키워드도 빈칸을 뚫어 놓을 만한 키워드가 딱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 키워드들은 제가 강의에서 색깔 마킹을 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 그 분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키워드는 나중에 강론에서도 반복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초등임용고시 수학과 교육과정 원문 유형의 실전 문제를 알아맞히겠다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해요. 왜 나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하느냐? 바로 이 수학과는 교육과정 원문뿐만 아니라 강론에서 출제되는 비율이 높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과정 원문은 그 많은 분량의 지도서 강론의 일종의 지침 역할을 하고 요약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각 영역별 성취 기준 하위에 있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은 나중에 수학 강론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015 개정에서 성취 기준 하위에 좀 더 구체적인 평방류 쪽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 무게 단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1g과 1톤 사이의 단위 환산은 다루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2019학년도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문제가 평방류를 쓰는 문제인데요. 자, 이러한
평가 및 유의점을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하위에 있는 평방률을 근거해서 쓰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리고 내용 요소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각 영역별로 내용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해당 영역의 개관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역별 위계나 또는 학습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내용 요소, 그러니까 교육과정 원문의 내용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정리하자면 수학과 교육과정 원문에서는 전형적인 출제 유형으로서 성취기준 키워드와 그리고 수학 교과 역량에 일단 방점을 찍어야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징적인 성취기준 하위 내용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간다면 강론의 마중물 성격으로 수학과 교육과정 원문을 살펴본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학습 방향을 설정하시면 훨씬 효과적인 교육과정 원문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학과 교육과정 원문의 목차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표가 두 개 나와 있죠. 왼쪽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목차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목차입니다. 자, 그리고 2022 개정에서 조금 달라진 구성은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따라서 뭐가 달라진 게 있을까 확인해 보니까 2022 개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설계 개요라는 챕터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 교육과정 설계 개요라는 챕터를 새롭게 설정하면서 해당 교과 교육과정의 설계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에서는 성격 챕터와 목표 챕터가 각각 따로 구성됐었거든요. 하지만 2022 개정에서는 성격 및 목표라는 하나의 챕터명으로 통합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요. 종전에 2015 개정에서는 수학 교과 역량에 대한 소개를 어디에 했었냐고 하면 성격 챕터에서 했었어요. 예를 들어 문제 해결은 무슨 능력이고 추론은 무슨 능력이다. 이렇게 교과 역량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2022 개정에서는 종전과 같이 성격 챕터에서 교과 역량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설계 개요에서 수학 교과 역량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학 교과 역량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2 개정의 1번 챕터, 그러니까 성격 및 목표 챕터에서는 목표가 있죠. 자, 이 목표는 다시 총괄 목표와 하위 목표로 구성되는데요. 그 중에서 하위 목표 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5가지 하위 목표는 5개의 수학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진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목표 5개이니까 그 세부 목표 5개는 5개의 교과 역량, 수학 교과 역량에 하나씩 매칭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인데요. 이 중에서 내용체계를 보시면 2015 개정에서는 모든 영역을 통합해서 하나의 표로서 이 내용체계를 제시했었어요. 자, 그런데 2022 개정에서는 모든 영역이 하나의 표 안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영역별로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영역 수만큼 영역별 내용체계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에서는 4개 영역이 있으니까 4개 영역에 대한 4개의 표가 제시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내용체계 하위에 괄호 1번 영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2 개정에서는 4개 영역, 그러니까 괄호 1번에서 괄호 4번까지 있겠죠. 다음으로 성취기준을 보시면 이 성취기준은 2015 개정과 2022 개정 모두 동일하게 영역별로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괄호 1번 영역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2015 개정에서는 영역별 성취기준 하위를 구성하는 세부 내용을 보면 가가 학습 요소이고, 그리고 나는 교학 방류이고, 그리고 다는 평방류예요.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됐었는데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성취기준 하위에 보면 가가 성취기준 해설이에요. 그리고 나는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 하위 구성이 바뀌면서 2022 개정 성취기준 하위의 구성이 무엇을 뜻하냐? 바로
이 해당 성취 기준의 취지와 그리고 그 성취 기준을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정보를 그 성취 기준 하위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신구 비교를 하자면 2015 개정의 교학방류 평방류를 통합해서 2022 개정에서는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으로 구성했다라고 쉽게 단순화시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 챕터인데요. 자, 이 챕터는 종전의 2015 개정의 교학평 챕터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학과 교육과정 원문의 목차를 살펴봤으니까 다시 한번 학습 관점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러한 챕터로 구성된 교육과정 원문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먼저 전형적인 출제 유형인 성취기준 키워드와 교과 역량의 방점을 딱 찍어야 하는데요. 이 중에 교과 역량은 2015 개정에서는 앞서 우리가 지도서 총론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6개의 교과 역량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2022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2015 개정에 있던 태도 및 실천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창의융합은 연결로 변화됐죠. 자, 그러면서 2022 개정에서는 총 5개의 교과 역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문제 지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설명과 그리고 5개의 수학 교과 역량을 그냥 매칭시켜서 해당 교과 역량의 명칭을 정확하게 쓰면 돼요. 교과 역량들 중에서 서로 헷갈릴 만한 게 없어요. 아주 쉽게 정답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성취기준 키워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 챕터를 보면 되는데요. 자, 이때 강론 마중물 성격으로 성취기준 하위에 있는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론 마중물 성격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내용체계입니다. 자, 이 내용체계는 기존의 수학과의 전형적인 출제 유형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밑줄친 보기 기억에 해당하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나와 있는 핵심 개념을 쓰시오. 관련 내용 요소를 쓰시오. 관련 기능을 쓰시오. 자, 이러한 내용체계의 기출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우리는 이 내용체계에 나와 있는 내용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학과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거의 수학 강론 맛보기 수준으로 각 영역별로 개관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이런 내용으로 수화 연산 영역이 각 학년 군별로 전개되는구나.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각 학년별로 또는 각 영역별로 대략 이런 내용들을 위계적으로 지도하는구나 라는 전체적인 안목을 기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강의에서는 제가 각 영역별로 내용 요소들을 학년 군별로 쭉 이동시켜 가면서 영역별 지도 계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설명을 쭉 따라오시면서 그 영역별 위계적 학습 흐름을 간략히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교육과정 원문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2024학년도 초등임용고시의 시험 범위는 1, 2학년군은 2022 개정이고요. 그리고 3, 4학년군과 5, 6학년군은 2015 개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해요. 만약에 출제위원이 1, 2학년군의 수학과 교사학습 장면을 연출해 놓는다면 그때는 2022 개정 버전으로 하위 문항을 출제할 거고요. 우리는 2022 개정으로 교과 역량이나 또는 1, 2학년군 성취기준 키워드를 정답으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출제위원이 3, 4학년군이나 5, 6학년군의 수학 수업 장면을 연출해 놓고 나서 교육과정 원문 유형의 문제를 낸다면 그때는 2015 개정 버전으로 답안을 써야 하겠죠. 성취기준 키워드와 교학방류, 평방류 내용은 당연히 2015 개정 버전으로 암기해서 정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학습 관점을 유지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버전의 수학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강의 진행을 할 것인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 일단 베이스는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여기 목차 순서대로 교육과정 설계 개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1번 챕터 성격 및 목표 챕터까지 살펴볼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6개 학년의 공통 내용이죠. 자, 한편 여기 2022 개정에 해당하는 2015 개정 성격 챕터와 그리고 목표 챕터는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왜냐하면 2015 개정 성격 챕터에 나와 있는 2015 개정 버전의 교과 역량은 여러분이 이미
지도서 총론 파트에서 살펴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2015 개정 목표 챕터는 시험 문제로 출제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패스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보면 전형적인 출제 유형 중에서 교과 역량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인데요. 여기서부터는 6개 학년 공통이 아니라 학년군별 영역별로 내용들이 제시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2022 개정과 2015 개정을 서로 통합해서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교재 앞뒤를 넘나드시면서 각 영역별 내용을 찾아주시면서 저의 강의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요. 수학과는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로, 그리고 스키마 강의에서 한 줄로 학습 관점을 정의해 드리기로 영역별 위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의 방향도 일단은 기본 원칙은 영역별로 강의 진행을 한다입니다. 자, 그래서 수학과의 2015 개정 버전의 5개 영역과 그리고 2022 개정 버전의 4개 영역이 있죠. 자, 그런데 성취 기준과 그리고 내용 요소를 신구 비교 분석을 해보면 2015 개정의 도형 영역과 그리고 측정 영역을 기계적으로 통합한 것이 2022 개정 버전의 도형과 측정 영역이고요. 그리고 2022 개정의 변화와 관계 영역은 2015 개정의 규칙성 영역이 그 영역명만 변화와 관계로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파트 강의 진행을 할 때에는 영역별로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수화 연산 영역을 진행할 겁니다. 그 수화 연산 영역에 대해서 내용 요소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자, 1, 2학년군이 먼저 시작될 거니까 2022 개정이 범위이겠죠. 자, 내용 요소 강의 진행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 수화 연산 영역의 1, 2학년군 성취 기준 살펴볼 겁니다. 2022 개정 교재를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어디로 넘어갈 거냐고 하면 같은 수화 연산 영역이고요. 그리고 3, 4학년군으로 넘어올 거예요. 자, 3, 4학년군으로 성취 기준 넘어올 때는 3, 4학년군은 2015 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뒤로 넘기셔야 되겠죠. 2015 개정으로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이 빨리 쫓아오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수화 연산 교재 좀 더 넘기셔서 5학년군 성취 기준을 이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따라서 수화 연산 영역에 대해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강의를 이러한 흐름으로 딱 마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수화 연산 마쳤어요.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패턴으로 나머지 영역들도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강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인데요. 이 교수학습 및 평가 챕터는 2022 개정 버전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 2015 개정은 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2015 개정이나 2022 개정이나 내용들은 거의 비슷해요. 2022 개정에서 약간의 추가된 내용, 변화된 내용이 조금 있죠. 자, 만약에 여기 챕터를 근거로 해서 실전 문제가 나온다면 2022 개정 버전을 공부해 놓고 나서 만약에 2015 개정 버전으로 실전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틀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2022 개정 버전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학습 관점과 강의 진행 방식을 잘 숙지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챕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